네, 비욘드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원장 윤정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원래 오늘 토요일 2시는 제주 국가대표 정형외과에서 매주 라이브 진행하는 날인데 시간인데 오늘은 국가대표 재활의학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대표 정형외과랑 국가대표 재활의학과는 국가대표 클리닉 체인입니다. 저희가 뭐 예전 같으면 태릉선수촌, 지금은 진천선수촌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던 의사들끼리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치료, 이런 재활, 이런 시스템들을 외부에 계신 아프신 분들께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 그러면서 만든 클리닉이고요. 뭐 주로 스포츠 손상, 뭐 수술 전, 수술 후 재활 이런 것들이 전문이고 그 외에도 뭐 근골격계 통증 있는 분들 모든 진료와 치료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체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원한 지 한 5, 6개월 정도 됐고 국가대표 정형외과는 제주에 개원한 지 이제 거의 3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주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자주 나와서 이런 여러분들께 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병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뒤쪽은 이제 진료 공간이고 반대쪽에 치료랑 뭐 여러 가지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운동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병원 크기가 좀 한 220평 정도로 큰데 뭐 일부러 막 큰데 하려고 했던기보다는 제가 10년 동안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그동안 뭐 선수들을 진료를 많이 하면서 쌓아놨던 그런 재활 치료 이런 노하우들을 거기 선수촌에 다 놔뒀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쪽으로 이식해오고자 하다 보니 좀 큰 약간 치료실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공간이 필요한 데를 찾다 보니 잠실 롯데월드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잠실 그 123층짜리 월드 타워 아니고요.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있는 곳에 웰빙 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3층에 이제 딱 단일층에 이렇게 큰 자리가 있어서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막 국가대표 선수만 진료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당연히 아니겠죠. 아무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가대표 클리닉 체인으로서 모든 치료랑 뭐 이런 재활 프로토콜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제주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국가대표 클리닉 체인으로서 스포츠 클리닉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분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준비한 거는 발바닥이 아프면은 전부 족저근막염인가 뭐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병원에 발바닥 아프다고 오시면서 저 족저근막염이죠? 족저근막염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족저근막염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그게 아니고 다른 질환들도 있는데 꼭 그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족저근막염과 뭐 다른 이렇게 감별이라고 하죠. 구분해야 되는 그런 질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일 많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치료에 관한 것들 저희 김준우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소개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 물리치료 선생님들께서 직접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운동 치료라든지 스트레칭 그리고 테이핑 이런 것들을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발바닥 아프면 전부 족저근막염일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병원에 실제로 오실 때 저 족저근막염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도 있고 뒤꿈치가 아파요 이렇게 다양한 질환 증상으로 내원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다 족저근막염일지 아니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지 오늘 좀 세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발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후족부, 발 뒤꿈치 쪽의 통증, 이제 다른 말로 동통이라고 하는데 동통의 다양한 질환들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족저근막염의 치료가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실제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물리치료실 팀 치료사 선생님께서 직접 운동치료하는 방법과 이제 마지막으로는 테이핑까지 이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발의 구조입니다. 이제 발의 구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 근데 이제 영어로는 forefoot, midfoot, hindfoo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색깔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발 뒤꿈치 쪽에 있는 이제 빨간색 이런 색깔이 발 뒤꿈치 쪽 후족부라고 명칭을 하는 곳이고, 이제 실제로 저희 모든 체중을 이 발 뒤꿈치 쪽으로 첫 번째로 지렛대처럼 지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제 후족부, 이제 발 뒤꿈치 통증에서 감별해야 될 질환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족부에 앞서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중족부랑 전족부, 실제로 중족부와 전족부 통증인데 이제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종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뉴로마라고 하는데, 이제 발에는 신경 가닥들이 발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로 다 지나가는데, 거기 신경 염증이 이제 심해지는 게, 그리고 부풀어서 이제 눌리는 게 신경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발 앞쪽만 아픈 게 아니라 뒤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발 굴곡근염이라고 해서 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이제 근육들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도 실제로 발 뒤꿈치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족부 동통에 대해 다양한 질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주제였던 족저근막염, 가장 흔한 원인은 맞습니다. 후족부 통증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족저근막염이 맞지만, 이제 다른 흔한 원인으로 이제 지방패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패드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제 지방패드는 발 뒤꿈치에 저희가 그 약간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지방패드 같은 조직을 지방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병변이 생긴 게 지방패드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꿈치가 아플 때 다른 좀 덜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로골절이 있습니다. 피로골절이랑 이제 족저신경 포착, 이런 신경 포착들이 있는데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도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아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물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관절염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흔했던 두 가지, 족저근막염과 지방패드 타박상, 다른 말로 지방패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족저근막염을 이제 의심을 했을 때 이제 윈들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윈들레스는 이제 영어로는 어렵게 돼 있는데, 이제 그림처럼 양묘기라고 해서 배에 닻을 감아 올리고 내리는 장치가 양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바닥 이제 중간 그림을 보시면은 발바닥 뒤꿈치 뼈에서 앞쪽으로 쭉 이어지는 게 족저근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을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이쪽 족저근막이 타이트해지면서 통증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제일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발가락을 이제 올려보시고 발바닥 쪽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족저근막염의 가능성이, 물론 확진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방패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윈들레스 테스트에서 음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스트 말고도 이제 임상 증상이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족저근막염은 보통 좀 서서히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달리기라던가 좀 많이 걸었을 때 이제 과사용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방패드 타박상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 외상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해서 발 뒤꿈치로 착지했을 때 그때의 충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같은 좀 바닥이 딱딱한 표면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내려쳤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도 지방 패드 쪽에 문제가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밀한 검사 말고도 이런 임상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징적인 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을 때 딱 아프다가 계속 걷다 보면은 이게 좀 풀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방 패드 타박상도 좀 그런 게 있나요? 다른가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 아침에 더 첫 발 디뎠을 때 통증이 있을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아침 증상이 있을 때 족저근막염 쪽으로 조금 더 의심을 해보는 네.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달 TV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족저근막염이랑 지방 패드 타박상을 구분을 하려면 좀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뒤쪽에 이제 초음파 영상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꼭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초음파를 하고 MRI를 해서 정밀하게 다 보면은 정확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임상 증상만으로도 이제 확실히 진단이 된다면은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치료에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방금 말씀드린 초음파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서 오른쪽은 이제 정상 족저근막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좀 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두꺼운 모양. 이게 족저근막이 이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상되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형태로 이렇게 초음파상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짜로 병변이 있다고 보이는 환자분들은 4mm 이상, 초음파상 4mm 이상 정도가 나오면은 족저근막이 많이 두꺼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로는 엑스레이, CT, MRI, 혈액 검사 등이 있는데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패드 타박상의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 이제 오른쪽 화면은 이제 정상 화면이고 오른쪽 초음파 검사에서 왼쪽 화면 이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은 이제 뭔가 색깔이 이상한 곳이 보입니다. 약간 시커멓게 보이는데 시커매지는 이유가 이제 손상을 당했을 때 저희 몸에서는 염증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들이 이제 체액들이 쌓여서 초음파상에서는 좀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수가 멀리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저런 흙이 아니라 딱딱한 표면으로 계속 충격을 준다면은 당연히 뒤꿈치 지방 패드 쪽에 이제 타박상이 잘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질환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피로골절이 있습니다. 일단은 MRI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기 뒤꿈치에 하얗게 보이는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종골이라는 뒤꿈치 뼈입니다. 뒤꿈치 뼈가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 생긴 건데 저거는 발을 이제 네네. 옆에서 본 거죠? MRI. 네네, 옆모습입니다. 네, 옆모습이고 이제 사실 엑스레이 상으로는 한 15% 정도만 관찰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 정상이라고 해도 실제로 MRI 상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상적으로 좀 잘 낫지도 않고 계속 아프면은 이제 의심을 해보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신체 검사를 면밀하게 해보고 MRI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골절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이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이랑 조금 다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단기간이라도 비체중 부하를 해서 체중을 안 주는 식으로 치료를 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뒤꿈치 패드를 이용한다거나 다양한 치료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골절이 점점 이제 호전이 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체중 부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은 제가 화살표를 해놓은 쪽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종골 쪽 스트레스, 저희 체중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눌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위에서 아래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골 말고도 거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이제 화살표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뼈를 보시면은 저희 정강이 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는 뼈가 거골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골로 체중이 다 들어와서 나머지 발로 체중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거골도 피로골절이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상적으로 의심이 된다면은 이제 MRI를 촬영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저신경 포착이라는 질환도 있는데요. 사실 임상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신경포착 환자가 만약에 신경포착이 실제로 있을 때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족저근막염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포착은 이제 발바닥 근육과 근육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거기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눌렸을 때 생기는 이제 질환이 포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이 지금 신경들인데 저런 다양한 신경들이 발목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발바닥 쪽으로 이제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이제 근육 사이사이로 가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이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어떻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냐고 보면은 이제 외측 족저신경 같은 경우에는 제5 족지라고 해서 5번째 새끼 발가락을 벌렸을 때 이제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은 미묘하게 떨어져 있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족저근막염보다는 이제 족저신경 포착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을 쫙 벌리려고 해봤을 때 네네. 양쪽에 차이가 있다. 좀 덜 벌어지는 발가락 쪽이 좀 덜 벌어진다라고 하면 네네. 그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오른쪽만 아프다고 해서 오른쪽만 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을 꼭 비교하셔가지고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치료는 이제 부드러운 신발이나 이제 뭐 테이핑, 보존적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료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허리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몸에는 이제 이렇게 신기하게도 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만약에 뭐 2번 디스크가 안 좋다, 5번 디스크가 안 좋다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색깔별로 L3, L4, L5 이런 식으로 요추 3번, 4번, 5번 다 해당하는 피부 이제 해당하는 부위들이 있어서 만약에 발바닥이 아프다고 보면은 그게 실제로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요추 5번 그리고 천추 1번 그쪽의 문제일 가능성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치료를 하다가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허리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질환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흔한 게 족저근막염이기 때문에 치료는 일단 족저근막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단기적 치료, 중장기적 치료, 이제 위험인자 교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위험인자 교정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위험인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구에서만 밝혀진 위험인자들을 보면은 이제 평발, 이제 발이 좀 그 내측 아치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앉은 평발이 있습니다. 알파카님이 저는 평발인데요. 요즘 달리기가 재밌어져서요. 근데 조금만 뛰어도 발바닥이 아프네요. 평발인 사람은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나요?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평발이시고 발바닥이 아프고 뛰는데 아프면은 이분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도 꽤 높겠네요. 하지만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네네, 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평발이 지금 슬라이드처럼 이제 족저근막염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평발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가능성은 이제 높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평발뿐만 아니라 이제 요족, 뾰족발이라고 하는데 발 아치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뾰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족저근막염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들이 있고 발목 가동 범위 제한, 그리고 요즘 달리기 워낙 많이 하시니까 달리기 같은 과도한 활동량, 그리고 이제 발 변형 같은 게 있는데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단지 근육의 단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 중에 이제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이제 족저근막염의 가능성이 한 단계 이제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족저근막염 달리기 선수 연구가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166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족저근막염이 31%가 발생했었고, 여기서 위험인자들에는 슬관절 내반 변형, 그리고 스파이크가 박힌 운동화, 그리고 요족 변형, 그리고 많은 활동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스파이크 박힌 운동화는 워낙 자극이 많이 되니까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당연히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슬관절 내반이랑 요족이 도대체 어떤 건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족은 이제 말 그대로 뾰족발인데,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두 번째 중간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발 아치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뾰족발이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림 중에서 아치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평발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뾰족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평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 안쪽이 이렇게 내려앉은 모양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발 안쪽이 좀 내려앉은 것 같다 그러면은 평발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반, 내반은 이제 저희는 X다리, O다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내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O다리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제 고관절과 발목 기준으로 했을 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좀 나와 있으면은 이제 O다리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육안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활동량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달리기를 많이 하셨으면은 달리기를 줄이고, 그리고 서서 있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테이핑 같은 치료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운동 치료로는 이제 근위부 근육군이라고 해서 이제 고관절 저희 엉덩이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비복근 가자미근 스트레칭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물리치료 선생님들께서 뒤에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도 도움이 됩니다. 높은 BMI도 연관성이 족저근막염과 있기 때문에 이제 BMI를 조금 줄일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치료로는 체해충격파가 있고 주사가 있습니다. 체해충격파는 발바닥 쪽에 아픈 부위에다가 충격파를 줘서 이제 미세혈관을 증식시켜서 재생을 시켜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사는 이제 PDRN이라고 해서 이제 DNA나 이제 이런 성분으로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웬만하면 스테로이드는 안 하는 거를 권유드리는데, 왜냐면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염증은 줄어들 수 있어도 발바닥에 있는 지방 패드까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바닥에 쿠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가 쉽지가 않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하기도 너무 위험성이 커서 힘들고, 그렇다고 DNA 주사나 소위 말하는 PRP 주사라고 하는 피 뽑아서 하는 주사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주사들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사실 뭐 쉽게 주사 치료를 하자고 말씀드리기는 좀 주저하게 되긴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그렇죠? 네. 웬만하면 저도 주사 없이 이제 보존적인 뭐 체충격파라던가 운동 치료로 다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데, 정 안 되면은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했는지 제 환자분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분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50대 여성분이셨는데 4개월 전부터 엄지발가락 주변 통증이 있었고 발바닥 통증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 그리고 문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이제 위험 인자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랑 이제 근력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윈들레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끼발가락 벌림에서 약화는 따로 관찰되진 않았고 장단지 근육에 단축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회내 발 변형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어려운데 평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발이 과도한 회내를 일으켜서 발 내측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서서 촬영을 한 옆모습인데요. 발 내측 아치가 약간 내려와서 각도가 낮은 거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발이 일단 있으셔서 일단 위험 인자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발견이 됐고 이제 평발과 장단지 근육 단축도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분은 위험 인자가 2개가 먼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2개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려고 이제 평발을 내측 아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 치료와 장단지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치료를 했었고,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주사 없이 잘 끝났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위험 인자 교정을 하면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체해충격파 이런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제 위험 인자들, 과도한 활동량이 있는지, 그리고 평발이 있는지, 장단지 근육 단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케이스는 40대 남성분이셨는데 이분은 1개월 전부터 발바닥 통증이 있었고 우측 종아리 파열이 몇 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체 검사 해봤을 때 종골 쪽에 압통, 발 뒤꿈치 쪽에 눌렀을 때 아픈 게 있으셨고 윈들레스 검사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족저근막염이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 낮아졌었고, 그리고 다른 장단지 근육 단축도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5족지 벌림의 약화가 미세하게 관찰됐었고 달리기를 하루에 1시간씩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교정을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달리기 쪽이라고 생각했고, 달리기 하루 1시간을 어떻게 좀 최대한 이제 안 아프게 좀 잘 하실 수 있을지, 장단지 근육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됐고, 엑스레이 검사는 일단 평발이나 요족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단 위험 인자들 중에 교정 가능한 것을 이제 찾아서 일단 아까 그 달리기를 좀 경보로 좀 바꾼다든지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얼만큼 할지를 이제 뵐 때마다 상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요즘 달리기 하실 때 미드풋, 리어풋 이런 게 이제 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미드풋이 좋냐 리어풋이 좋냐 정답은 없고 아직까지도 연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미드풋은 발 중앙 쪽과 앞쪽이 닿기 때문에 발과 종아리로 많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어풋 같은 경우에는 발 뒤꿈치로 일단 닿기 때문에 이제 무릎과 허벅지 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아리도 안 좋으셨고 파열이 몇 번 있으셨고 그리고 발도 지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미드풋으로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서서히 리어풋으로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치료를 하시면서 조금씩 좋아지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발 변경도 하나의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리어풋 뒤꿈치로 닿는 이제 자세에서는 힐드랍이 8에서 10mm 정도가 적당합니다. 힐드랍이라는 거는 이제 뒤꿈치와 앞꿈치의 높이 차이가 이제 힐드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한 리어풋에 유리한 신발은 8에서 1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발이 잘 안 맞은 것 같다 그러면은 신발도 한번 힐드랍이 다른 걸로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기억하시면 좋은 점은 이제 발바닥이 아프면은 물론 족저근막염이 많지만 다른 질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치료가 잘 되려면은 위험인자를 잘 찾아서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은 신발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자세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치료만 열심히 하면 될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상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발이 아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봉구님이 질문 주셨는데 물리치료 선생님이 스트레칭 알려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곧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사실 멀쩡한 사람이 그냥 생긴 일이 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썼던가 결국에는 족저근막염도 과사용 염증의 한 범주에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썼던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안 좋은 신발을 신고 많이 뛰었다든가 또 어디 한 군데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근육이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그런 통증이 나고 뭐 또는 내가 직업적인 문제 너무 많이 서 있어야 되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치료 기간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짧게 뭐 아픈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나가고 뭔가 나한테 뭐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뭐 근육이 짧던가 근육이 약하던가 뭐 내가 평발이던가 요족이 있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아팠을 거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교정해주고 치료해주고 뭐 하면 되는데 좀 질질 끌다가 늦게 오시게 되면은 또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아프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부착부 건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외 충격파에 또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도 좀 하시면 좋고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15분 동안 체외 충격파를 받고 나서 너무 아프다고 하셨던 분도 계신데 그거는 15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조직 내에 좀 그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면서 받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발바닥 통증이 있을 때 족저근막염이 제일 흔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속단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원인 교정과 빠른 치료가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부터는 저희 국가대표 재활의학과의 간판 치료 선생님들 저희 물리치료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강화 그리고 테이핑 같은 것들 직접 치료해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치료 선생님들이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나연이. 하연주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바닥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운동,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는 비복근, 가자미근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가지 형태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 먼저 해볼게요. 자, 양손을 벽에다가 짚어주시고, 자, 한 발은 앞쪽에, 한 발은 뒤에다가 놓아주실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그래서 앞에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뒤에 다리는 무릎을 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뒤꿈치가 안쪽으로 돌지 않게 양발이 11자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앞에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앞쪽으로 쓰는 힘을 쓰시고 뒤에 다리는 바닥 쪽으로 눌러주는 힘을 쓰면서 두 다리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게끔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때 스트레칭 되는 다리는 뒤쪽 다리가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큰 자극을 원하시면은 벽에다가 팔꿈치를 대시고요. 대셔서 체중을 앞으로 실으면은 조금 더 큰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올라오시고 두 번째 종아리 근육이 가자미근을 스트레칭을 할 건데 같은 자세에 취해 주실게요. 같은 자세에 취하고 한 발은 앞에, 한 발은 뒤에 앞에 다리는 무릎을 구부리고 뒤에 다리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구부릴 거예요. 구부린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체중을 아래로 누르는 힘을 조금 더 쓰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킬레스건 위쪽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좀 느껴지실 거고 조금 더 강하게 느끼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벽을 팔꿈치를 대고 체중을 조금 더 앞으로 실어주시면 더 강한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초 유지해서 5회 이상 반복해 주시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30초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은 발바닥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스트레칭은 발바닥을 전체를 싸고 있는 이제 족저근막을 스트레칭을 할 건데 발가락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서 발바닥이 팽팽해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우리 양손을 바닥에 짚겠습니다. 짚고 자 체중을 이렇게 아예 무릎 꿇을게요. 네. 여기서 시작 자세에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거기서 손을 몸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체중을 점점 뒤로 실어주실 거고 스탑. 거기서 발가락부터 발바닥 전체에 스트레치된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여기서 강한 자극 원한다. 괜찮다 싶으면은 손을 아예 떼시면 됩니다. 떼서 체중을 완전히 뒤로 실어 주실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다, 무릎 꿇는 자세가 힘들다 하시면은 저희 의자에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 위에 다리를 얹어주시고 한 손으로 앞꿈치랑 발가락을 감싸 안고 그대로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때 발바닥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시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10초 유지해서 5회 이상 반복해 주시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30초 이상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발 내재근 운동을 할 건데 발 내재근은 발의 부착점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근육으로서 이제 발가락을 굽히거나 벌리거나 모으는 이런 발가락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의 코어 근육이라도 불리고 그래서 아치의 안정성과 자세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내재근이 약화되어 있을 경우는 평발,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과 같은 발의 근골격계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서 할까요, 쌤? 네. 자, 양발을 11자로 편하게 해주시고 앞꿈치는 붙이고 발가락을 전체 한번 떼볼게요. 열어볼까요, 쌤? 거기서 엄지만 바닥으로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주실 건데 대충 바닥을 대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바닥으로 꾹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서 10초 유지, 9, 10 다시 풀었다가 또 다시 엄지만 붙여주세요. 오케이. 지금 이 선생님은 숙달된 조교기 때문에 굉장히 동작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안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눌러주실게요. 다음 다시 발가락 뗐다가 자 이번에는 엄지는 떼놓고 우리 4개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10초 유지, 9, 10 다시 풀었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잘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 경골근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후 경골근은 발을 안쪽으로 뒤집어진다고 표현이 되는 발의 네 번 동작을 하는 근육으로서 이제 발바닥 아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 경골근이 약화가 될 경우는 이제 평발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벽에 붙어서 양손을 벽에 짚어주시고 발을 12자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때 이런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공 같은 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저희는 그냥 접근성 쉽게 수건을 말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말아서 뒤꿈치 사이에 수건을 끼워 주실 거고 뒤꿈치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 뒤꿈치 사이에 끼워 주실 거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올라와서 다시 내리고 이 동작을 반복을 할 건데 우리 올라갈 때 3초 동안 올라가고 올라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위에서 2초 유지. 하나, 둘. 내려올 때 3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안 보여줘도 될까요? 뒤로 살짝 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올라가 볼까요, 쌤?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만 더. 올라갔다가 수건 빠지지 않게 뒤꿈치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최대 12회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발바닥 테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핑은 족저근막염이랑 발바닥 통증 시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 이 테이핑이 발바닥을 지지하고 보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의 부하를 줄여줄 겁니다. 자, 앉은 상태에서 테이핑을 할 다리를 반대 다리에 얹어 놓으시고 자, 보세요. 앞꿈치부터 우리 앞꿈치부터 우리 뒤꿈치 아킬레스건 가기까지 전까지 길이를 재볼 거예요. 길이를 재서 네 가위로 자를게요. 네. 그리고 가로로 또 붙일 거기 때문에 발바닥에 가로를 길이를 재서 또 잘라 주실 거예요. 얘는 2장 자르겠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한 장은 길게, 2장은 짧게 해서 총 3장을 잘라 주실 거고요. 테이프가 조금 쉽게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얘를 끝을 둥글게 오려 주시는 것까지 할게요.
이렇게 3장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테이핑이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조금 미리 잘라 와봤어요. 색깔별로. 그래서 이렇게 3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긴 테이프 먼저 붙이도록 할 건데, 준비 자세는 발가락을 최대한 몸도로 당겨 놓고 발도 당겨 놓은 상태에서 앞꿈치부터 저희 붙일게요. 앞꿈치부터 붙여서 강도는 한 50% 정도까지 당겨서 뒤꿈치 지나서 아킬레스건까지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붙여주시고, 이것도 보여줄까요? 뒤에도 살짝 이렇게. 뒤에까지 타고 올라가실 거고요. 자, 다음 짧은 거 2장은 저희 X자로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자, 위치는 우리 뒤꿈치하고 발바닥 중간 만나는 부분을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붙여서 대각선으로 바깥쪽으로 내려서 붙일 거고, 네, 다시 한 장 더.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교차되게 X자로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혹시 통증 부분이 여기가 아니고 뭐 발바닥 더 밑이다 그러면은 이 X자 된 교차줄 꼭지점이 통증점 위에 있도록 얘 위치를 옮겨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쌤? 괜찮나요? 네. 자, 이상으로 발바닥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운동,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것들이 여기까지인데요. 테이핑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막 이거 떼려 그러면 막 들러붙고 막 지들끼리 막 달라붙어서 다시 새로 잘라야 되고 막 힘들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지실 거고 오늘 하신 게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뭐 저희 댓글창에다가 그 댓글에다가 테이핑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런 평발이나 뭐 요족 있는 분들 족저근막염 생기기 쉬운데 사실 평발로 태어난 게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고 지금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보강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 스트레칭 여기 와서 알려주신 것들 이게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병원에 오시면은 돈이 들죠. 하지만 집에서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는 거는 돈 들지 않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니까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저희가 막 질문들을 주셨는데 다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 저희가 오늘 이제 라이브가 처음이다 보니 좀 미숙한 점이 있었으면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들 또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종종 이런 좋은 정보들 가지고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